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고 해피하우스 강의를 맡은 정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포고 네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우리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건강 관련된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사업 관련된 파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일이 너무 흔한 일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걱정도 많다 보니까 잘 사는 것 또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을 오래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메나텍 사업을 전업을 하고 있는데 27살에 보험을 시작해서 말주변도 없죠. 주변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죠. 친구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영업에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든 술 한잔 하고선 술 기운에 어떻게 좀 계약을 받아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럴 때 계약도 많이 했지만 돈도 많이 썼고요. 네, 까진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부분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드려보면 이 간단한 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요, 나 한 10년도 넘었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음식을 드실 때 급하게 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첫 번째 입에서 저작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돼야 하고요. 위장 기능, 소장 기능, 대장 기능, 그리고 혈당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먼저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날씬하시지만 우리 사회에 나가면 아직도 다이어트가 고민인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먼저 혈당 프로밸런스라는 제품을 소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밥, 빵, 면, 떡, 이 한 글자들이 나를 죽이는 어떤 음식들이거든요. 맛은 있죠. 네, 저도 먹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엔 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혈당 프로밸런스가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혈당 프로밸런스는 메나자임이라고 하는 복합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먼저 위로 갑니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른다고 해요. 근데 이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수화물과 설탕 등을 분해하는 이런 효소들이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를 하게 돼요. 왜? 흡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분해된 포도당을 다시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라고 하는 저희 메나텍의 독점적인 기술력이 다시 올리고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올리고당으로 바꾸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올리고당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흡수가 안 되고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대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밥을 한 공기 먹었을 때 밥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먹었지만. 그럼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을 막 이렇게 많이 막 참아야 됐던 부분에 있어서 한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 드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식사량이 많이 줄었대요. 살은 별로 안 빠지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만 먹으면은 여기가 막 더부룩해가지고 많이 못 먹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유제품만 드셨다면 설사 바로 하시는 분들, 아이들 특히나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좀 섭취를 늘려서 근육량을 올리기를 망하시는 분들, 어떤 마스터 챌린지나 이런 기간에는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단백질량을 많이 늘려버리면 여기가 되게 더부룩하고 막힌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인스턴트를 많이 즐겨 오셨던 여러분들, 또 저 같은 영업맨들, 네, 거의 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네,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B5, 비타민군의 일부인데요. B5예요. B5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저희가 건강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먹는 양 대비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덜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타민 B군이 대부분 결핍입니다. 비타민 B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열량, 지방, 이런 에너지 영양소들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음료수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각성제처럼 에너지를 내게끔 하는 거고, 비타민 B의 성분들은 내 몸 안에 이미 있는 장작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도 나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러한 성분들을 담고 있는 게 메나테크의 시스테믹 프로밸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주원료인 판토텐산뿐만 아니라 부원료인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소화가 안 되면 시스테믹,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되면 시스테믹,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시스테믹, 내가 원래부터 더부룩함을 달고 살았다면 시스테믹, 그리고 성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통용이 됩니다. 네, 다음은 대장입니다. 네, 열심히 먹었는데 수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반죽이 돼서 배변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거고 대장이 연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될 텐데요. 바이탈 프로밸런스입니다. 평소에 그 복부 쪽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나 변비라든가 묽은 변, 즉 변의 밸런스가 깨진 분들. 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뭐 두 알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아주 고용량으로 좀 드셔보시면 변비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적으로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탈 프로밸런스 같은 경우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의 점막을 강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서 장 점막이 약한 분들은 장 점막 강화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원료들이 아주 많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장인데요. 네, 이게 소장의 융털, 육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육모가 영양소를 흡수하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육모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걸 알고 계신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육모 끝에 있는 요 글리코캘릭스 당의라고 하거든요. 세포 촉수 옷이에요. 얘네들이 흡수를 합니다. 얘네들이 빨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결이 돼 있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이렇게 빼곡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독소라든가 음식물, 심지어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토피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장누수증후군, 세른장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1차 방어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 글리코양소가 빼곡하게 머릿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머릿수가 많으면 목이 안 물리는 것처럼 머릿수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막 강화되는 어떤 바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장이 중요한 이유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배변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숙면, 자가면역 질환, 간질환, 장질환,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질환까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데 장내 미생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드린 혈당 프로밸런스, 시스템의 프로밸런스, 바이탈 프로밸런스, 그리고 GI 프로밸런스. 네, 어느 하나 좋지만 이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장내 환경이 안 좋은 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텍 제품을 드시고 클린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데 장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만 메가요법으로 장 케어를 먼저 하시고 나서 클린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 부분 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운이 좋으신 거예요. 내일까지죠.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까지 선착순으로 요 장케어 4총사
대해서 할인 지금 혜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네, 할인 어떤 혜택이 있을 때 준비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나테크는 다른 어떤 회사와 어떤 차이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런 어떤 효소, 뭐 소화에 좋은 거, 장에 좋은 건 다른 회사도 있던데 하실 수 있어요. 네, 메나테크가 타사와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러한 성분들이 입으로 들어갔지만 세포 안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그 빨대 역할을 하는 그 촉수 역할을 하는 글리코향소 이 성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분이 네, 우리 몸은 다 세포인데 모든 세포에 이 촉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전화기가 하는 기능은 많지만 신호가 안 터지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전화 안 되고 길 찾기 하다가 중간에 이거 내비게이션 먹통된 거 경험 있으시죠? 되게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사람의 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호가 터지지 않을 때 흡수도 잠자는 것도 기분도 무엇 하나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메나테크에 글리코겐 항소가 있고 없고 글리코겐 항소가 들어간 유산균과 그렇지 않은 유산균, 들어간 효소와 그렇지 않은 효소,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제품과 그렇지 않은 시중의 다이어트 제품들과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 상담했던 결과로 봤을 때 한 3배에서 5배 이상 효과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사실 방송에서도 아직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메나테크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이런 내용을 듣고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활에서 네, 메나테크를 꼭 뭐 클린을 하거나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식사를 제어하거나 이런 꼭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밥 한 끼 정도 바꾸는 걸로도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만약에 식사를 한 2끼 정도를 하시고 한 끼만 쉐이크식으로 바꿔서 체중을 관리하고 컨디션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난 집중적으로 케어하겠다. 몸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2끼를 쉐이크로 하시고 한 끼만 일반식으로 드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알 제품이나 다른 기타 기능 제품들을 많이 추가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메나테크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뭐 비용이 부담이 된다.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아직은 나에게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네, 플래닛시와 체지방 분해하는 이런 한두 가지 제품만 지인께 추천받으셔서 경험해 보신다 그러면 아마 정말 클린이 궁금하실 거고요. 네, 해독하는 그 3일짜리 리셋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무겁게 시작하지 않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실 것 같은데 현미밥 3분의 2 공기, 미역국, 열무김치 예, 몇 젓가락, 그다음 달걀 조금 이렇게 식사를 제한하셔봤자 430칼로리예요. 430kcal예요.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예, 베이글, 네, 베이글 하나 드세요. 예, 그다음 뭐 살짝 찍어 드시고요. 콜라, 근데 살찔까봐 제로 콜라. 네, 그리고 네, 달걀. 이렇게 드셔봤자 네, 446kcal입니다. 네, 그런데 메나테크 트루플래닛씨는 좀 심한 말로 저희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 더 정성스럽지만 영양분은 얘가 훨씬 많아요. 네. 제가 불효자입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영양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한 30첩 진짜 반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양분인데요. 칼로리가 초코맛 바닐라 맛인데 160, 165.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믿고 드셔도 편안하게 드셔도 될 만큼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장 요즘 많이 고민하시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는데 왜 이 일을 예, 이 메나테크 일을 내가 일로서 한번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신 일이 적성에 그렇게 맞으십니까?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네. 정말 체질이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네,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직업이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27에 네, 인천에서 강남까지 새벽에 그 주황색 버스를 첫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더 자고 싶고 그랬죠. 예. 하지만 했던 이유는 제가 적성이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체질이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보험 관련된 업종이나 영업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네, 좀 실적이 좋았던 때 좀 월급이 이제 소득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좋지만 늘 그렇지만은 못하거든요.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0만 원 벌고 싶다면요. 그냥 내가 적성에 맞는 나 좋은 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보단 좀 더 큰 소득이 1000만 원이 큰지 안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월 1000만 원 소득이라는 이 1000만 원을 만약에 벌고 싶다면 나에게 필요하다면 이건 적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 일에 내 적성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요. 더 잘 살고 싶은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분들, 그리고 노후 때 내 노후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뭔가 불안한 분들, 그리고 연금, 뭐 연금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또 뭐 교직원 군인연금 받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두 번째 시간 한번 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잘 못 사고 네, 걱정 많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부들의 고민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민을 모아놓은 건데요. 네, 저는 남성이지만 저도 막 있어요. 해당되는 게. 네, 밥 차리기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게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겁니다. 네, 더 많은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고민들이 돈이 있으면 꽤 많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면 야, 꽤 많이 해결된다. 참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슬픈 현실인데요. 네. 혹시 그 영어 전공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해석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앉으신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전 이상한 분일까봐 걱정했거든요. 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아웃풋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여기서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원래 직역하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예. 똑같은 행동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저런 어떤 욕심을 부려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보험을 선택했었고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께서 하신 얘기래요. 보험 설계사를 저는 했는데요.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뭐 어떤 위험이냐? 질병이 올까봐, 사고가 올까봐, 원치 않게 갑자기 사망을 할까봐, 아니면 너무 원치 않게 오래 살아버릴까봐. 이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인 리스크가 확 와버리거든요. 이것들을 일정의 금액으로 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너무 합리적인 상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꼭 을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한 번 내면 한 20년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여러 회사 거 비교해서 공부하고 그런 설계사한테 가입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보험료 10만 원 내면 4인 가족이면 40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40만 원 더 내거든요. 그 20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예. 근데 꼭 제대로 설명도 안 듣고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들었다가 해약하고 나서 욕할 때 설계사 욕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보험 업계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 보험 설계사분들을 선발할 때 이런 식으로 선발을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보험 설계 직접 하고 수당 받자. 예.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께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애기 거 보험 가입하고 우리 신랑 거 종신보험 가입하고 수당을 내가 받는다고? 얼마나 땡큐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 옆집 엄마도 가입을 하겠죠. 네. 뒷집 엄마도 가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부는 백발백중 친정보험을 다 깹니다. 그리고 친정보험은 자기가 싹 갈아태우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쵸? 네. 이거의 연속이에요. 물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계세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이런 형태로 지금 리크루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업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팔면 수당이 얼마야 막 이런 거를 파헤치는 블로그도 있고요. 되게 혼탁해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원주에 갔어요. 후원을 갔는데 원주 터미널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단을 돌리더라고요. 전단 내용이 뭐냐면 내가 5만 원짜리 가입하면 첫 달에 수당이 얼마, 1년 차까지 얼마, 이게 다 이렇게 A4지에 쫙딱 까발려져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과연 누가 윈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리크루팅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보험업계에 입사가 돼서 뭔가 추가 소득을 원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 입장에서 선택하기 너무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보험이라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막 달려 드실 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관리자까지 해봤지만 보험업에 저기 근무하시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설계사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50만 원 이하가 23%고요. 100만 원 이하가 10%고요. 200만 원 이하가 20%, 500만 원 이하가 10%입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네, 소득이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생명보험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잘하는 분들은 물론 잘해요. 한 달에 몇억 버는 분들도 사실 업계에는 참 많습니다.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요. 그 잘하는 사람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허리를 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은. 적어도 제가 보험 한참 영업할 2007,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는요.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지금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벌려면요. 쉽지 않아요. 네, 친정 보험 깨가지고 해가지고는요. 한두 달만 그렇게 됩니다. 일자리 박람회 쫓아다녀야 되고요. 블로그도 하나 작업해야 되고요. 상가도 창피하지만 사탕에다가 A4지 찍어가지고 콜드 컨택도 해야 되고요. 상가 가고 쫓겨도 나고 장사인데 죽겠는데 꼭 저기 외판원들 온다고 막 이런 경험도 해봐야 내가 한 300 정도 가져갑니다. 제가 능력이 되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상가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뿐이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보험 FC부터 지점장까지 을로 영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않지만 그건 제 입장이고 네, 고객들의 입장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저를 또 을로 심지어는 병정으로 봤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보험을 할 때 그래도 저는 28살부터 계속 억대 연봉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서 영업을 했었어요.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 마감, 술, 담배 하루에 2갑씩 폈어요. 네, 술은 뭐 진짜 한 25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술을 먹어야 뭐 계약을 하나 받아오니까. 예. 스트레스. 그리고 아시죠? 계약 2년 이내에 해지되면 뭐 환수되는 거. 근데 5년 넘어도 환수되는 거 아세요? 5년 동안 유지가 잘 된 계약인데 고객의 지인이 보험회사에 들어갔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옆에서 흔든 거예요. 이거 설명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라고. 이거 원금 보장이라고 들었다 그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고객이 금감원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거 나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금이 안 되더라. 나 돈 돌려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제가 상담 상황을 다 녹음해 놓지 않았을 거잖아요. 5년, 7년, 10년 전 거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감원에서 본사로 전화가 가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7년 전 계약인데 기억나느냐? 이렇게 와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그리고 고객은 전화를 안 받죠. 왜? 옆에 누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깨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감원에서는 본사에서는 금감원의 민원을 안 받으려고 저한테 설득을 해요. 저기 정인수 점장님 그거 그냥 받아들입시다. 환수 받고 영업정지는 안 내릴 테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럼 저는 7년 전 계약 때 받았던 수당 다 토해내고요. 고객은 7년 동안 냈던 돈에 현재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설계사한테 새로운 계약을 했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이 정말 제가 잘못 판매한 계약이라면 아씨 올 게 왔구나 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수박 싸가지고 4번 5번을 찾아가서 진짜 막 성심껏 했던 그런 상담이었다면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보험업계의 현실이에요. 예, 물론 그런 안 좋은 분들만 계시진 않아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게 좀 편법까지 써가면서.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영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팀장으로 지점장으로 이렇게 좀 제 어떤 근무 환경을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점장 정도 되면 좀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팀을 분할을 하면 그만큼 실적이 뚝 떨어져 나가고 또 분할을 하면 뚝 떨어져 나가고 뒤에서는 박수 받죠. 아 대단하다고. 근데 계속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런 현실들 안에서 야 이건 내가 그냥 영업을 계속 할 걸 괜히 지점장을 했나? 예, 월세는 제가 내고 있고 월세랑 여직원 월급이랑 뭐 나가고 나면 한 달에 500, 700이 나가야 되는데 뭐 천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차 뛰고 포 뛰고 나면 뭐 집에 가져가냐고요. 영업하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런 생활들이었어요. 음, 제가 오늘 보험이라는 테마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 강의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추가 소득을 함에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면 보험 설계사 일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죠. 예, 제가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험이라는 일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쉽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보험을 했던 입장에서 뭔가 추가 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정쩡하게 다른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월급쟁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쟁이를 제가 낮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는 최소한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보험 설계사나 다른 일들은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게 전년도 기준에 저기 우리 연봉표입니다. 연봉 3천이 실제 월급이 한 250 되거든요. 근데 세금 다 떼고 나면 220만 원 가져가고요. 월급 500, 월급 500도 작지 않죠. 월급 500이면 연봉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7,500이에요. 7,500. 여러분들 주변에 7,500 연봉인 사람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연봉 1억이죠. 상징적으로. 연봉 1억이면 월급이 833만 원이거든요. 차 뛰고 포 뛰고 나면 실수령액이 640만 원이에요. 아, 월급쟁이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되는 분들이 예, 국세청 통계를 보면요. 채 한 3%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예, 되게 많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와, 보험도 쉽지 않고 월급쟁이도 쉽지 않고. 네. 제가 뭔가 희망을 떨어뜨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인의 추천으로 드셔보셨던 메나텍 제품. 근데 이게 일적으로도 뭔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월소득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면 저희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SO입니다. SO. GED SO예요. 저도 SO거든요. 그 다음 구간은 SO 중에 PD SO입니다. 저는 현재
브론즈 PD SO거든요. 예, 브론즈 PD라고 하면 한 600에서 한 800. 네, 뭐 개인의 사업 구조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600에서 800 전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겪어본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맨하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이 많지만 네,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어, 단순히 직업을 바꿔라가 아니라 내 주소가 옮겨져야 돼요. 이쪽으로요. 이쪽 주소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쪽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인구의 95%가 이 좌측에 와 있습니다. 인구의 95%의 돈은요 우측에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짜놓은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임대한 건물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네 여기다가요 예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것뿐이에요. 예.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저도 시간이 걸렸었죠. 노동소득을 인사소득, 권리소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네. 보험업계가 힘들어지는 걸 저는 보면서 FC 분들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좀 비겁하죠. 왜냐면 제 지점장이니까. 예, 지금 FC가 좀 위태롭다. 야,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죠. 야, 컨셉 계속 나와. 걱정하지 마. 내가 컨셉 짜줄게. 걱정하지 마. 어려운 상담 있으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거짓은 아니었지만 계속 뭔가 방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노동소득을 권리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소득이 권리소득으로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하는 회사들이 시스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려면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네. 시스템이 제 아무리 중요해봤자 그건 사람이 돌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움직이는 건요 네, 이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모든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금방 포기하는 분들은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꿈의 문제더라고요. 예, 내 꿈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포기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특히 맨하텍은 돈 투자도 없잖아요. 전 돈 투자 시켰으면 좋겠어요 좀. 한 2, 3천씩 투자하면 그만두겠냐고요. 안 그만두거든요. 근데 돈 투자 안 하니까 물러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했던 건 네, 서버. 네,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체험하는 겁니다. 어차피 먹고 있는 제품군이고요. 특히나 영업을 했던 입장에서 술, 담배, 커피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담배도 끊고 했지만 어차피 했던 소비를요 브랜드 체인지만 한 거예요. 네. 아까 일부에서 설명드린 건 비단 네다섯 가지 제품이었지만 네, 제품 강의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야 이거 우리 애 먹이고 싶다. 이런 제품들이 막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로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죠. 네. 근데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쉐이크 하나 먹는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차피 하는 소비가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4인 가족이 30에서 80만 원은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이 나의 이 지출이 나의 매출로 잡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해피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해보고요. 네, 초대를 받아서 와봐 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배워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위기가 오고 나서 플랜 B를 꺼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끝나야죠. 저도 MBA라는 교육에 초대를 받고 배워봤습니다. 제가 4기에 입교를 했다가 땡땡이 치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재수했어요. 네, 5기 때 네, 입교를 해서 그때는 정장도 안 입고 사복 입고 맨날 나왔었어요. 네. 저희 스폰서님이 얼마나 속이 탔을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비전을 본 입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매일 내는 맥타이를 또 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MBA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4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잘 모르면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론대로만 정말 진행될 수만 있다면 야 이건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해봐 알려보고인데요. 내가 제품을 쓰고 제품이 좋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쓰게 됩니다. 꾸준하게 쓰는 사람들 우리 매니아라고 하죠. 매니아 고객들은요, 내가 좋으니까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저 같은 보험 설계사 출신은 고객들 있잖아요. 적어도 10몇 년 된 고객들한테는 편하게 뭔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추천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상담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후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죠. 제품을 드신 분들 중에 모두가 효과를 본다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효과를 보는데요. 본인은 제품 먹고 그냥 끝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제품 먹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소개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계가 형성이 되죠. 네. 물론 이 단계가 다단계가 되니까 이런 모양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전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형성된 단계에 따라서 회사는요. 여기서 발생된 매출에 참여한 추천한 사람이나 상담을 도와준 사람, 후원한 사람이죠. 이들에게 기여한 만큼 일정 기준에 의해서 보너스를 돌려주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싫어요? 네, 이 과정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요구했으니까 싫었던 거잖아요. 피해자가 났었고. 근데 메나텍은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욕먹을 일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떳떳하기 때문에 강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제가 사업에 집중한 지는 완전 올인한 지는 한 3년 된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따지고 소비자까지 따지면 이제 5년인데요. 그런 과정 안에서 브론즈 피드라는 지금 결실이 난 것 같아요. 메나테크 비즈니스는요. 100만 원 벌기 게임입니다. 일단 내가 먼저 100만 원 벌기 게임이에요. 100만 원이 혹시 너무 작아서 관심이 확 안 오세요? 네. 그런데요. 내가 1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면 내가 200이 되고 400이 되고 800이 되는 하나의 어떻게 게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또 100만 원은 엄청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요. 네. 100만 원이란 돈이 벌리기 위해서는요. 시급 9천 원짜리 알바로 매일 5시간씩 23일 동안 바코드 찍으셔야 돼요. 편의점 들어가셔가지고요. 근데 이 알바도 많지 않아요. 요즘 편의점이 힘드니까 저녁에는 사장님이나 사장님 아들이 와서 장사합니다. 알바 집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4% 가정했을 때 한 3억짜리 건물주가 따박따박 월세 안 밀렸을 때 받는 게 100만 원입니다. 요즘 월세 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저희 송도센터 건물 보셨죠? 오시면서 80%가 공실입니다. 엄청 많이 비었어요. 이따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저 커피숍 몇 개 빼고 지금 빈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건물주 너무 부럽죠. 하지만 건물주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실이 많아버리면. 그런데 메나테크의 SO, 실버이드라고 하는 직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분들을 SO라고 하는데 이 SO의 평균 소득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입니다. 이 SO를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 그러면 어떠세요? 한 5억 정도 투자금 들어가가지고 막 개업식도 하고 그래야 좀 사업 같죠. 네, 맞아요. 근데 메나테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업식도 따로 없고 한 투자금 한 5억, 권리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야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자영업이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영업을 하려면 적어도 5천에서 몇 억은 들어갑니다. 간판 하나가 몇백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사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일에서 심하게는 7일까지 내가 가게를 지켜야 됩니다.
아마 그러려고 사장하진 않은 건데요. 그리고 처음에 인테리어, 권리금, 임대료 등등등 들어갔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회수되지 못하는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인쇄소득이 되겠어요. 네. 요즘 그 치킨 많이 시켜서 먹는 시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데 치킨집이 평균 매출이 50만 원이 안 된대요. 네. 50만 원이 안 된대요. 50만 원이. 치킨집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요즘 부동산도 많고요. 부동산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택시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 소개드리는 글로벌 리소스 그룹의 SO는 어떠냐면 자본이나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1시간 시간 내서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내일, 모레, 다음 달에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엄청난 사업인 거죠, 이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매일 강의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파트타임으로도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바처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바처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본업처럼 임한다면 본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고정비나 임대로나 어떤 고액의 투자금을 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SO가 되고 100만 원 번 SO가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진짜 인쇄가 가능한 거죠. 제가 보험 출신이니까요. 보험으로 한번 그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연금보험. 이렇게 없어요? 와, 이 많은 분들 중에 채 20명이 안 되나요? 연금이 뭔지 아시죠? 네. 통장에 1억은 꺼냈으면 끝나는데요. 연금보험에 들어있는 1억은 내가 죽어야 끝나요. 내가 근데 빨리 죽으면, 빨리 사망하면 가족이 또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게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놓을 수만 있다면 연금이라는 것들은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가까운 설계사분께 여유되는 만큼 들어놓으시면 좋을 텐데, 예, 진짜로요. 저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 제가 만으로 45세거든요. 예. 올해 46인데요. 제가 한번 연금을 지금 가입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저것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보다 연배가 젊으신 분들은 나는 저것보다 좀 덜 준비해도 같은 결과가 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금을 100만 원씩 불입합니다. 오늘부터. 자, 100만 원 불입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안 부시잖아요. 적금은 부시나요, 근데? 예, 적금 100만 원 안 붓는 분이 연금 100만 원 붓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금은 쉽지 않은데요. 자, 기분 좋게 한번 100만 원 부어 볼게요. 제가 15년 동안 불입을 합니다. 그럼 제 나이가 60이 됩니다. 15년이면요. 저희 큰딸이 31살이에요, 31살. 와, 끔찍하네요. 네. 다른 게 끔찍한 게 아니라, 와, 여기 이제 60이 지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60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15년간 불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 보험이 10년 이내에 해지하는 계약이 거의 70%예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100만 원을 15년 불입하시고 다시 15년 동안 묵혀 놓으셔야 돼요. 설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복리로. 복리로. 그랬을 때 절대 약한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절대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75세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75세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연배 때 제가 교부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한테 나 이제 연금 주세요라고 연금 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지금 물가로 1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물가로. 인플레이션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70으로 떨어지고요. 4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돌아가 볼게요. 100만 원 붓는 게 쉬우세요? 그럼 15년 붓는 건 쉬우세요?
자식들이 엄마 나 뭐 좀 하게, 엄마 나 결혼하게, 뭐 좀 하게, 중간에 약관 대출, 중도 인출 안 하시고 해지 안 하고 15년 동안 묵히는 것도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75세까지 안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가족이 물론 받겠지만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10만 원으로 바꿔서 한다 그러면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10만 원 받으려고 그 15년을로? 그러니까 연금 가입 안 하신 걸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져서 사업적으로 잘 못하니까 배워보고 알아봐서 이걸 사업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요즘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저 100만 원 정도의 단계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GL 그룹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다 슈퍼맨이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살림만 하던 주부부터 예쁜 분부터 뚱뚱한 분부터 되게 다양한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 GL 그룹의 시스템이 크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 100만 원이 100만 원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3개월, 6개월, 1년, 2년 안에 저 100만 원 정도만 된다 그래도 연금이 완납된 거예요. 엄청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벌써 200, 300, 500? 최근에는 또 실버 PD라고 하는 1,400만 원 이상 버는 어떤 단계의 분이 최단기간으로 나오셨거든요. 물론 그만큼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분은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연금이 완납된 거라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큰 소득을 내는 분이 계시다면 아, 1,000만 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1,000만 원짜리 연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총 불입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초기 사업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요. 처음에 지인들을 통해서도 작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처럼 막 이 레그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을 5개, 6개씩 펼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을 6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아이가 이제 많으셔서 아시겠죠. 메나테크는 두 레그, 자식이 둘만 좀 잘 클 수 있게 일단 가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맥이 많지 않아도, 내가 지인이 많지 않아도 내 다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내가 SO가 될 수 있게 도와나가는 걸 후원이라고 하는데 후원 계열의 매칭 보너스라고 해요. 네, 오늘 보상 플랜을 자세히 드리진 않을 거지만 그러한 보너스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많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희 딸아이한테 이 사업을 물려줄 거긴 하지만 아마 저희 딸한테 물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딸도 결국은 할 거기 때문에 저희 딸의 아이에게, 저희 손주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메나테크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나중에 훗날 1억을 벌든 내가 내 코드에 유지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조건이 150점입니다. 약 한 23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그냥 카드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문제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를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일정 직급이 되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잘못돼서 오늘 제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저희 딸아이가 진짜 상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브론즈 PD 코드 상속을 받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500만 원이 기본 유자격이라면 500만 원을 어디 가서 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다 우리도 상속대라고 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좀만 들여다보면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회사들을 경험하면서 메나텍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거의 차트인데요. 요즘 목돈 좀 있는 분들께서 돈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걸 제가 뭐 좋고 나쁘고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목돈과 큰 목돈 좋죠. 예, 1억, 2억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0만 원 따박따박, 300만 원 따박따박, 500만 원 따박따박 하면은 좀 이렇게 확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이라는 거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고요. 연금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랍니다. 목돈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켜요?
여러 가지 투자를 요구하는 지인들로부터. 그 투자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에요. 또 누구로부터 지켜요? 가장 위협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 목돈을? 자식입니다. 예. 아, 슬프지만 자식입니다. 내 목돈을 가장 저기 하는 게 자식이에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맞아요. 네.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식이 지금 잘 사니까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힘들고요. 자식이 늦결혼을 하네요. 그 장가 갈 때 안 보태주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보태줍니다. 예,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시댁 가서 구박받을까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실 거잖아요. 반드시 내 돈을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요, 까먹어도 또 나오잖아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나왔어요? 혹시 내가 잘못 어딘가에 쏜다 하더라도, 내가 뭐 누군가를 빌려주고 못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나와요. 이게 연금입니다. 목돈은 들고 있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네. 은행에 가면 그 목돈인들 분들 자산가들이 이렇게 그 다른 방에서 상담 받으시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보험을 하기 전에 하나은행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는 그냥 신빙이었지만 지금 계속 있었다면 제가 이제 은행의 PB 정도 됐겠죠. 은행의 PB들이 하는 일은요, 자산가들의 돈의 일부를 채권에 집어넣고, 돈의 일부를 주식에 집어넣고, 돈의 일부를 뭐 ELS에 파생 상품에 집어넣고, 돈의 일부를 연금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게 PB가 하는 일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사랑 단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은행 PB들이 그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 PB가 한 달에 해야 되는 할당량이 뭐냐면 뭐 카드 몇 장, 그 다음에 적금 얼마, 그 다음에 여신 이제 수신이라고 하거든요. 수신 얼마, 여신 얼마, 그 다음에 일시납보험 3억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주를 사가지고 그 은행 근처에 있는 병원장님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타리 클럽 주회할 때 가서 네, 이렇게 뭐도 하고, 예, 그래야지 이제 그런 돈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승진하고 그걸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예, 평가받을 때. 목돈이 싫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목돈 갖고 싶어요. 네. 그런데 목돈을 가지는 걸 바라기만 하는 것보다는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소득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연금을 가입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금이 주는 건 마음의 안정이거든요. 따박따박 내가 혹여 문제가 생겨도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짜 안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네. 어디에 내 사진을 걸고 싶으십니까? 적성이요? 체질이요? 네. 내가 맞춰보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내 적성도 좋고 체질도 좋지만 내가 혹시 꿈이 있다면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 내 삶과 우리 아이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메라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SO가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Meratech, the spirit